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고기를 드셨습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산성 양념에 재우셨습니까? 구운 고기를 식초가 들어간 소스에 찍어 드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긴급한 사안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이며 여기 한국에서 18년 넘게 임상진료를 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제가 진료를 시작할 때 간절히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많은 고통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자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 매 식사 후 임신 3개월처럼 느껴지는 복부 팽만감, 동네에 감기나 독감이 돌 때마다 다 걸릴 정도로 약해진 면역체계, 그리고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반복해서 똑같은 놀라운 패턴을 보았습니다.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단백질 흡수가 형편없었습니다. 소화기관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러한 증상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휴식을 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환자분들은 몇 주 동안 나아지는 듯 했다가 같은 문제를 안고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실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모든 것을 바꾼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무엇을 드셨는지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조합으로 함께 드셨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들의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던 숨겨진 원흉을 발견했습니다. 고기와 식초의 치명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식단상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최근에 이 조합을 드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식초나 강한 산성 물질이 소화기관에서 육류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간은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화합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온몸을 순환하는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내어 에너지를 빼앗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각한 만성질환의 토대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 식단에서 이 조합이 얼마나 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갈비를 식초와 과일산이 들어간 양념에 재웁니다. 구운 고기와 함께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냅니다. 삼겹살을 초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매 끼니마다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천천히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여러분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 상호작용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음식 조합을 살펴보도록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별 영양소에 대해 배우지만 여러분의 소화기관이라는 실제 환경에서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위험한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로 다음 식사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서울에서 48년 동안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부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던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68세 여성분이 제 강남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똑바로 서 계시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따님이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7명의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피로, 매, 식사 후 심한 복부 팽만감, 뼈가 서로 갈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절통.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는 겁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이 비타민을 드세요. 더 많이 쉬세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식사일지를 보고 즉시 조용한 살인자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식초에 재운 고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사과 식초에 담근 삼겹살, 식초 베이스 소스를 곁들인 불고기, 심지어 닭고기 샐러드에도 식초 드레싱이 듬뿍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식초가 체중 감량과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식초와 고기가 위장 속에서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고기와 식초를 동시에 드시면 그것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단백질 소화를 돕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해하기도 전에 단백질 결합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변성 단백질 조각이라 불리는 것을 만듭니다. 이 조각들은 소장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여러분의 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손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단백질 조각들이 장에 머물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발효됩니다. 폴리아민과 암모니아 화합물이라 불리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간은 이 독소들을 혈액에서 걸러내느라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80대에 가는 나이 든 몸은 이런 지속적인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압도당합니다. 지방 침전물이 쌓입니다. 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것이 9시간을 자고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기를 먹은 후 배가 부풀고 유당불내증이 생기거나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이 여러분을 천천히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업계는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와 식초를 결합한 인기 있는 한국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탕수육은 식초 소스에 흠뻑 적셔져 있습니다. 양념 갈비 레시피에는 쌀식초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삼겹살과 함께 먹는 무피클에도 많은 양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어 위에서 돼지 지방과 섞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합이 전통적이고 맛있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에 무엇을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식초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소화의 각 단계에서 다른 효소를 생성합니다. 단백질이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세트산으로 위를 범람시키면 전체 소화 순서를 단락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고기를 드셨습니까? 무엇과 함께 드셨습니까? 양념에 식초가 들어 있었습니까? 같은 접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가 있었습니까? 고기를 먹고 2시간 이내에 레몬물을 마시거나 사과 식초를 드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소화 기능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이런 연결고리를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고기와 어떤 형태의 식초도 결합하지 마십시오. 따로 드시되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이제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고기와 식초를 결합할 때 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경고에 대해 왜 이렇게 긴박하게 말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위는 즉시 펩신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주요 효소입니다. 펩신은 pH 수준이 1.5에서 2.5 사이인 매우 특정한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염산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이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양념, 샐러드 드레싱 또는 소스로 고기에 식초를 부으면 이 섬세한 시스템에 아세트산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단순히 위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위가 만든 정밀한 pH 균형을 파괴합니다. 식초는 위가 이미 산이 도착했다고 감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염산 생산을 줄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보호 메커니즘이지만 끔찍하게 역효과를 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는 잘못된 농도의 잘못된 종류의 산을 갖게 됩니다. 펩신 효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기의 단백질 분재에 제대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소화 대신 부분적인 분해만 일어납니다. 크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시간보다 몇 시간 더 오래 위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은퇴한 교사인 박 선생님이 매일 저녁 심한 복부 팽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위가 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 동안 먹은 모든 것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음식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매 저녁 식사마다 식초 베이스 소스에 재운 갈비 또는 식초 소스와 함께 먹는 삼겹살 또는 구운 닭고기와 함께 제공되는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위에 앉아있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패입니다. 제대로 앞으로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화기관 안에서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패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포함한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 독소들은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제 간은 비상사태에 직면합니다. 이 독소들을 중화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간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충실한 봉사 후 이 지속적인 공격에 압도당합니다.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됩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은 장내 잘못된 종류의 박테리아도 먹입니다. 해로운 박테리아는 썩은 단백질에서 번성합니다. 빠르게 증식하여 면역체계가 의존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밀어냅니다. 이것이 고기와 식초 섭취와 동네를 지나가는 모든 감기와 독감에 걸리는 노인 환자들의 약화된 면역력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당장 복부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압통이 느껴집니까? 그곳이 간이 있는 곳이며 아마도 바로 이 순간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고기와 식초의 조합을 제거하자 며칠 안에 소화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3주 안에 그들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2달 안에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과대학에서 1학년 때 가르치는 간단한 생화학이지만 어떻게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화 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 위에 식초를 부을 때 그것이 양념장이든 샐러드 드레싱이든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찍어 먹는 소스든 즉시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기의 단백질 구조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접시 위에서도 일어나지만 진짜 손상은 위장 속에서 발생합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쉬운 말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은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식초를 추가하면 우리가 산 과부하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은 자신이 조절하는 특정 pH 수준에서 한 가지 유형의 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초로부터 외부산이 밀려 들어오면 위장의 자연스러운 pH 균형이 너무 낮게, 너무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극도의 산성 수준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기의 단백질 분자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질기고 저항력 있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저는 내시경 이미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정상보다 몇 시간이나 더 오래 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들에 점점 더 많은 소화 효소를 쏟아붓고 그 과정에서 췌장과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악도 아닙니다. 단백질이 이 지나치게 산성인 환경에 장시간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화합물, 특히 특정 알데히드와 최종 당화산물은 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간은 정상적인 대사와 해독 작업을 하는 대신 이러한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저는 18년의 임상 경험 후에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와서 똑같은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식사 후 약 2시간부터 시작되는 만성 복부 팽만감, 아무리 자도 고쳐지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상복부의 무거운 느낌,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 냄새, 그리고 제가 상세한 식습관 기록을 조사했을 때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고기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위장 pH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시간에서 3시간 후 제가 언급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몸이 유해한 화합물을 처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면 식사마다, 해마다 소화관에 만성염증을 만들고 간에 압도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국 식단에는 훌륭하고 건강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고기와 함께 절임 채소를 내는 문화적 습관이 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김치, 구운 소고기와 함께 단무지. 이러한 식초 기반 반찬들은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지만 이 조합이 제가 설명하는 바로 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신맛, 고기를 먹은 후 위장이 바위처럼 딱딱하고 팽창된 느낌, 오후의 벽처럼 여러분을 덮치는 비정상적인 피로감,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소화 시스템에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주어야 하는데 대신 낭비되고 있습니다. 낭비보다 더 나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화합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먹지만 여전히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결핍 징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고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몸은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추출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기와 식초를 결합할 때
위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12년의 임상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이며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위장은 즉시 펩신을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주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pH 수준이 1.5에서 2.5 사이인 매우 특정한 산성 환경에서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자연스럽게 이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기에 식초를 추가할 때 양념장으로든 식사 중에 함께 섭취하든 여러분은 이 섬세한 시스템에 아세트산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약 2,4의 pH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산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화학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외부산은 소화를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위산 생성 주기를 방해합니다. 위장은 증가한 산도를 감지하고 충분한 산을 생성했다고 잘못 믿어서 적절한 단백질 분해에 필요한 특정 염산의 생성을 늦추거나 심지어 중단합니다. 그 결과 고기 단백질이 정상보다 훨씬 오래 위장에 머물러 있게 되고 부분적으로 소화되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패 과정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류로 흡수되어 간으로 직접 이동하며 거기서 처리되고 중화되어야 합니다. 이 조합을 매일 먹는 사람의 경우 아마도 양념된 불고기를 즐기거나 스테이크와 함께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는 경우 간은 만성적으로 과로하게 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지속적인 부담은 지방간 질환, 만성염증,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전에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호소했던 지속적인 피로로 이어집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였던 박 씨는 매 식사 후 심한 복부 팽만감, 만성 변비, 그리고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4명의 다른 전문의를 찾아갔고 비싼 검사들을 받았지만 모두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상세한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그녀가 매 끼니마다 절임 채소를 먹고 있었고 모든 단백질 요리에 식초 기반 양념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추가하고 소금을 줄임으로써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에게 3주 동안 모든 식사에서 식초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념장에 식초 대신 생강즙, 마늘, 그리고 소량의 과일 퓨레를 사용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채소의 경우 절이는 대신 참기름과 약간의 천일염으로 가볍게 간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단 10일 만에 그녀의 복부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가 끝날 무렵 그녀의 에너지 수준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제 진료실에 전화를 걸어 울면서 자신의 삶을 되찾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산성 물질 섭취의 시간은 조합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강한 산을 꼭 섭취해야 한다면 단백질을 먹은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방해 물질을 들이기 전에 1차 소화 단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포함된 식사 전에는 절대로 식초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위장의 잘못된 종류의 산을 미리 채워서 첫 입부터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고기와 함께 식초를 먹는 최악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 시스템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 만들어진 양념장이 있습니까? 간장과 식초가 섞여 있는 것 말입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 진지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식사 중입니다. 식초에 담가진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씹으면서 식초 기반 드레싱을 마실 때
여러분은 위장의 화학적 재앙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킨 후 중요한 15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보통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식초가 고기와 동시에 도착하면 식초의 초산이 위의 자연스러운 산 균형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위는 정밀하게 조율된 공장입니다. 방금 먹은 고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산을 생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초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위는 자신의 산과 식초에서 온 외부 산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산 생성을 줄입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충분한 자연 위산이 없으면 고기 단백질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원래 2-3시간 안에 소화되어야 하는데 고기가 5시간, 6시간, 심지어 7시간 동안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 소화된 고기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네, 위장 속에서 썩는 것입니다. 이것은 폴리아민과 인돌이라는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들은 상한 음식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화학물질입니다. 가는 혈액에서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과로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끼니마다 간은 지쳐갑니다. 저에게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피로와 매 저녁 식사 후 심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도리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먹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전통적인 식초 간장 소스와 함께 삼겹살 구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소화를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손상은 위장을 넘어섭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몸은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아미노산은 모든 것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육, 면역세포, 뇌 화학물질 모든 것입니다. 적절한 아미노산 흡수가 없으면 몸은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매일 고기를 먹는데도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백질을 먹고 있지만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은 고기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식사 후 3시간까지입니다. 이 전체 황금 시간 동안 모든 형태의 식초를 피해야 합니다. 식초가 들어간 샐러드 드레싱도 안 됩니다. 절임 채소도 안 됩니다. 식초 기반 소스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양도 안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소량의 식초조차도 단백질 흡수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와 함께 무절임을 먹는 전통은 어떻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한국인입니다. 저도 이런 음식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과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조합이 여러 세대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약하게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와 함께 신 것을 꼭 먹어야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고기를 완전히 다 드십시오. 최소 90분 동안 위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식초를 원하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절대 중요한 소화 시간 동안에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산도 수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양념장이든 곁들이는 드레싱이든 고기에 식초를 부으면 위장의 단백질 분해에 너무 산성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는 이미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산은 매우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우리 몸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양을 생성해야 하는지, 언제 중화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기에 식초를 넣으면 이 섬세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pH 수치를 너무 낮게, 너무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분해 효소, 특히 펩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효소들은 특정 산성 범위에서만 기능합니다. 산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너무 뻣뻣한 가위로 종이를 자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을 더 가한다고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소화불량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고기 단백질이 소화전과 소화 중에 과도한 산에 노출되면 변성 단백질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뒤틀리고 딱딱해진 단백질 구조로 소화기관이 유용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부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심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점심을 드시고 1시간은 괜찮다가 오후 내내 불편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쯤이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식사일기를 검토했을 때 바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일주일에 최소 4번은 삼겹살을 점심으로 드셨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고기 요리마다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식초 베이스 소스와 식초에 절인 무절임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 조합을 드셨던 겁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복합체의 발효는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대변에서 냄새를 나게 하는 것과 같은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장 내부에서 생성되어 혈류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간이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식사마다 간이 공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조합이 문제입니다. 박 여사님의 간 효소 수치는 검사 결과 높게 나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높았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식초를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기와 함께 식초 베이스 소스는 절대 안 됩니다. 고기 식사 때 절임 채소도 안 됩니다. 2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1달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간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화학 반응은 특정, 식초나 특정 고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일어납니다. 쌀식초, 사과식초, 와인식초 상관없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원리는 정확히 같습니다. 아세트산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조합이 한국 음식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념갈비, 만두 찍는 초간장, 구운 고기와 함께 나오는 절임 반찬들. 이것들은 우리가 세대를 거쳐 먹어온 음식들인데 잘못 조합하면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이 위험한 조합을 삶에서 제거하기 위한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제 병원을 운영한 18년 동안 나이나 요리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7단계 실천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모든 고기에 식초 베이스 양념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식초로 미리 양념한 고기가 있다면 버리세요.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지불한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판 불고기, 소스, 갈비 양념, 그리고 처음 5가지 재료에 식초나 아세트산이 나열된 모든 병에 든 고기, 양념이 포함됩니다. 2단계. 고기를 연하게 할 때 식초 대신 자연 발효 된장이나 소량의 배즙으로 대체하세요.
이것들은 위장에서 식초가 일으키는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기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기 200g당 간 배 1큰술을 사용하세요. 조리하기 전에 30분간 재워두세요. 3단계. 산성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제 황금 타이밍 규칙을 따르세요. 김치, 절임 채소, 감귤류 과일 같은 산성 음식은 고기 식사 최소 90분 전에 드시거나 고기를 먹은 후 3시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방해 없이 단백질 소화를 완료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 숫자를 부엌벽에 써놓으세요. 90분 전, 3시간 후. 4단계. 고기가 포함된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순수한 사골 국물만 마시세요. 절대 차가운 것을 마시지 마시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일 식초 음료 같은 식초 베이스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것들은 방금 드신 단백질을 소화하려고 하는 소화 효소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5단계. 앞으로 21일 동안 간단한 식사 일기를 작성하세요. 2가지만 기록하세요. 고기를 먹은 시간, 그리고 산성 음식을 먹은 시간. 매일 끝에 90분과 3시간 규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인식만으로도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 빠르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6단계. 모든 고기 식사에 양배추나 무 1컵을 추가하세요. 이 채소들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실수로 소량의 아세트산을 섭취하더라도 건강한 소화를 지원하는 특정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짝 찌거나 날 것으로 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보험입니다. 7단계. 오늘 3사람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자녀, 형제, 자매, 이웃에게 전화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식초 베이스 반찬과 함께 고기를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소화 건강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대화가 누군가를 수년간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간 스트레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된 완전한 진실을 드렸습니다. 고기와 식초 조합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조용히 소화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지식과 자신을 보호할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은 다르게 드실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3주 안에 그 만성 복부 팽만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몸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고기와 식초를 분리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쓰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가족단체 채팅방에 즉시 공유해주세요. 이건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 하루라도 더 이 위험한 식습관 실수를 계속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실용적인 의학 지혜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식사에서 어떤 고기와 식초 조합을 없애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근거 기반 건강 지침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양념장에 식초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고기와 함께 샐러드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이 중요한 시기 상호작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